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 믿고 싶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놈 알바고 이제 미쳐가지고 정수까지 다 태워먹었나? 집 다 태워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슈. 기억을 지우고 마음이 지워지는 병, 치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가정의를 특집 공개 클리닉 웰 4번째 시간. 마음이 지워지는 병, 치매를 치료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저희 공개 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병이죠.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정나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하나하십니다. 노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신경과 전문의 정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뭐 보통 깜빡깜빡하거나 뭐 잘 기억 못할 때 이제 친구들끼리도 뭐야 치매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히 뭐 기억력만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치매라는 게 대체 어떤 병인가요? 예, 한마디로 그 뇌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 원인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일 수도 있고 뇌출혈, 뇌외상, 뇌염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에 이상이 생기고 성격과 그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차 키를 어디에 뒀지, 내가 방에 뭘 가지러 왔지 이런 건망증하고는 달라서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른다든지 일주일 전에 어디 다녀온 걸 모른다든지 그리고 익숙한 길인데도 길을 헤매는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술자리나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 술자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소주병 10병이었으면 이제는 소주병이 1병으로 줄어들고 이제 사이다가 되고 콜라가 되고 막 이렇게. 그럼 또 무슨 약을 먹을까 뒤에 되면 이제 보약이 뭐 어떤 거가 되고 또 좀 지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뭐 이래 되면 또 치매 이야기가 또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그런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럼 치매 주변에 보면 이제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면 치매를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런 막연하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실제 치매 환자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긴 됩니까? 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그 치매 유병률은 10% 정도 됩니다. 10명 중 1명. 예, 치매 그 환자 수는 그 65세 인구에서 10명 중에 1명이란 말이고 수로 따지면 88만 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파트 한 동에 65세 이상 그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명이 치매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흔하게 접하는 질병이고 주변 지인이나 친지 중에 이제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된 질환입니다. 네. 65세 이상이 10%면 진짜 적지 않은 수인 것 같은데요. 이게 7, 80대로 넘어가면서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이게 노화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치매는 연령과 관련이 깊은 질병은 맞습니다. 74세에서 79세 사이에는 20%, 그리고 85세 이상에선 유병률이 36%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은 맞지만 당연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노화에서 우리가 연예인 이름이 잘 생각이 빨리 안 난다 이런 증상은 생길 수가 있지만 이것은 치매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이를 감안했을 때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능일 때 그것을 이제 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야, 제가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내를 딱 보면 흰머리 어디서 봤는데 이름이 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 치매 아니라 합니다. 야, 그러면 나이가 들면 다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조금 더 위험하다랄까? 위험 인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 인자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 교정할 수 있는 인자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술, 담배 네, 이런 것들이고 이때 이제 교정 가능하다고 단서를 붙이는 이유가 그 치매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진단이 되면 약을 먹고 술, 담배를 끊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하지 못하는 인자로 이렇게 교육 수준을 보통 언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나이 어릴 때
그 학령기에 교육을 받는 그 정규 교육이 나중에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버틸 수 있는 맷집을 기른다고 이게 발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 수준. 네. 그러니까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시면은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그 젊은 분들도 치매에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 또래 뭐 60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50대, 60대 환갑도 안 되는데 걸렸대 이런 얘기 꼭 건너서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젊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도 요즘 많나요? 예, 종종 병원에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옵니다. 이제 그 노인성 치매보다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네. 65세 이전에 이제 증상이 발병한 경우에는 조발성 치매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네네. 일찍 생겼다는 의미로 이런 조발성 치매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될 수도 있고 전두축두 치매란 그런 질환도 있고 혈관성 치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65세 이후에 생기는 노인성 치매와 이제 발병 나이 외에는 검사상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유전적인 요인을 보통 의심을 하지만 그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조발성 치매가 일찍 생기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이다 하고 활발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원인이 얼른 나오면 좋겠네요. 젊은 사람들도 좀 빨리 걸릴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술도 자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알코올성 치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궁금했던 게 네. 여기 몇 명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둘이 있을 수 있지. 몇명다 있을 수 이래 이야기하지만 당신하고 당신이잖아. 여기 또 있거든요. 저도 살짝 그래? 마음이 좀 불편해서 야, 이거 이게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셔야 아니, 되겠네. 많이 먹고 나면 네. 마지막 부분이 조금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왜 카메라가 지금 저를 왜죠? 지금 진 씨가 이야기하는데 왜 이쪽을 그래 이쪽을 해야 돼. 가정에 충실하고 있거든요. 저기가 네. 맞거든요. 근데 확률이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면요. 이제 그런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다는 말은 본인의 어떤 그 양보다 훨씬 넘어서는 양을 맞아요. 이렇게 마셨다는 네. 소리고 네. 그런 일이 빈번하다는 거는 블랙아웃 때문에 치매가 온다는 게 아니고 네. 블랙아웃이 올 만큼 여러 번 그렇게 많이 마신 분들은 알코올이 뇌세포를 엄청 많이 죽게 이미 합니다. 많이 죽었다. 예, 그래서 그 알코올로 인해서 뇌세포 소실이 돼서 전두엽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블랙아웃이 계속 생긴다면 당장 이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맞아요.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블랙아웃 3번 이상 오면 나중에 치매 걸린다? 막 이런 얘기 친구들끼리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횟수 같은 게 좀 그러니까. 있을까요? 횟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런 뭐 비례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일련의 일들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그냥 끊어야 된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술을 많이 먹어서 네. 전두엽이나 이게 손상을 입었어요. 이만큼 있는 이만큼 손상을 입었어. 그럼 술을 안 먹으면 이게 다시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되나요? 안타깝게도 뇌세포가 재생이 되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소실되면 재생이 어려우니까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망했네요. 야, 이거 충격적인데. 아니,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랬는데 가끔씩 좀 필름이 끊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민설 씨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가정에 충실하고 있고 네. 혹시 총기가 조금 흐려졌나요?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눈을 바짝바짝 뜨네. 네, 그런 얘기가 맞아요. 그럼 치매가 이제 내가 치매인지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60세 이상의 뭐 10%면 이게 사실 엄청난데 우리도 아파트가 지금 한 열 몇 동인데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씩은 다 치매 환자들이 계실 수 있다는 뜻인데 야, 이제 치매가 좀 의심이 된다. 아니면 내가 치매일까? 뭐 이런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가진단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을 스스로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혹은 이제 가족이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병이
오히려 병이 있는 분은 스스로 그걸 인지를 못하거나 병을 진단을 거부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스스로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병이 아니고 병이라도 초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검사를 받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럼 그런 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 방문하시면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안심센터에 가면 맞아요. 진료비나 이런 거는 무료입니까? 궁금하네요. 예. 그 60세 이상에서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검사를 검진식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고단장님 오늘 아주 날카로운데요? 나는 무료네. 일단 무료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갈 일이 없는 게 최고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자신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니까 60세가 좀 넘으면 그냥 한번 가서 그냥 진단 받아보는 게 최고네요. 저희도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왼손으로 다 해야 되겠네. 다른 거 맞써야 되네. 그러면 이게 뭔가 의심스러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떤 진료를 받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뇌 쪽이니까 아무래도 MRI 이런 쪽을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전문 단어 어떻게- 너무 이러네. MRI. 좋아. MRI도 촬영을 하고요. 우선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인지검사는 그 검사자와 1대1로 그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이랑 학력을 감안했을 때 이제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경도인지 장애다, 치매다라고 이런 수준이 나오면 그 떨어지는 분들은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뇌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 MRI는 말씀하신 것처럼 뇌 구조를 보는 확인하는 검사고 혈액 검사는 왜 하냐면은 그 뇌가 아닌 다른 전신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치매에 대한 팩트들 제대로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죠. 팩트 체크 시간 돌아왔는데요.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정확한 사실만 책임감 있게 한번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준비가 돼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참 완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부터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다. 자, 마음 같아서는 완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답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장. 야, 오늘 똑같네. 다들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쪽으로 마음이 기우신 것 같아요. 민서 씨 말처럼 먼저 완치가 되면 좋죠. 근데 이제 나이에 보면 이제 아까 치매 이야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보약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 이제 잘 보살피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잘 관리하고 이랬는데 어이구 내 정성이 하늘이 닿은지 치매 환자가 나왔더라. 다시 막 알아보셨다. 뭐 이런 것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오로 가겠습니다. 속상해. 저도 사실 온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네. 무슨 2,500만 원짜리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뭐 치매가 완치된다 뭐 이렇게 권하는 병원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 그렇게 나았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사례가 뉴스에 또 그 보도가 진짜 됐을 되는 거다. 병이면 다 같이 아, 혜택을 2,500만 받을 원 수 주면 있거든요. 되지. 그죠? 그렇지. 선생님 말씀에 답변이 있습니다. 모범생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거든요. 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뇌세포가 죽은 거는 살아나기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은 세포는 되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진짜 우리도 고3 때보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겠죠. 그 질문은 내가 했는데 내가 네. 자, 다들 뭐 현실적으로 좀 답을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완치가 가능하다고요?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있고요. 치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밝혀졌을 때 그걸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저희 네. 지금 세 분이 든 건 이제 흔히들 주변에서 예. 보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답인 거고 예.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들 중에서 치료 가능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뭐 수두증도 있을 수 있고, 그 수두증은 머리에 물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늘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럼 물을 빼주면
완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갑상 저하증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 그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제 정상이 되고요. 그래, 술 많이 먹다가 술 끊으면 그리고 된다 이 말이네 또. 예. 우울증 가지신 분들이 우울증 치료가 잘 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 근데 왜 주변에서 그러면은 그런 생각보다 말이 없지? 병원에서요, 저 치매인가 봐요 하고 왔는데 원인이 알츠하이머가 아니어서 완치가 돼서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가신 사례도 많겠네요. 있겠네요. 예. 그 검사를 통해서 원인 감별하고 교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불면증이 교정이 되고 인지가 좋아지고 그렇게 추적 관찰을 해서 예, 좋아지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용어를 졸업한다라고 보통 하는데 네. 환자분께 이제 졸업합시다.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알츠하이머도 얼른 완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팩트 체크도 들어가 볼게요. 치매는 유전된다. 야, 이거 어려운데. 치매나 암이나 이런 거 사실 가족력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답 먼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서희. 딴딴. 조금 갈렸어요. 갈렸어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평소 이렇게 술이라든지 네. 뭐 담배라든지 죄송해요. 네? 너무 이렇게 했나요? 네,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잘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전보다.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냥 정답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잘 좋은 나이가 있는 만큼 좋은 네. 정보를 얻어갔으면 싶은데 남편이 치매 걸리면 아내도 치매 걸려서 두 분 다 고생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본 것 같고 그러면 같이 사는 부부는 유전자는 뭐 다르죠? 다르게 태어났을 텐데 이렇게 뭐 오래 살다 보니까 좀 비슷해서 그러면 만약에 유전자를 바꿔 나왔던 아들 딸이면 당연히 그 가능성은 엠청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를 들었습니다. 하긴 아무래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어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자랐으면 점점 더 조심하게 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키 성장 때 우리 네네. 봤잖아요. DNA가 유전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그때 한번 들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치매도 정말 유전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 다행이다. 꼭 유전은 아니군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키와 비슷한데요. 네.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중에 환자가 있을 때 그 발생 확률이 30%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적인 확률이고요. 그 환자가 있다고 부모가 환자라고 반드시 이제 그 자녀들이 치매가 온다는 그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률은 높일 수 있지만 그 유전되는 질환, 예를 들어서 부모가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자녀가 반드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그런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환자 100명 중에 한 3명도 채 안 됩니다. 아주 드물고요. 양가가 다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그래도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이제, 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걸린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예,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거고. 네. 예, 그리고 예, 알츠하이머 치매 그 유전자 얘기를 할 때 아포지단백이라는 유전자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한테 내려오는 유전자긴 하지만 보통 개인적인 그 확률을 따질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에서 내려온 그 유전자로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본인 그 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론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걸린 부모님이 술, 담배, 고혈압 뭐 다 있는데 그 아들은 술, 담배, 고혈압 하나도 안 하고 없으면 안 걸리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죄송합니다. 아, 좋은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잘 관리를 또 하셔야죠. 그래, 맞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팩트 체크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오. 아, 이건 너무 쉽네요. 이건 너무 쉬운 거 그래요? 같아요. 하나, 네. 하나, 둘, 셋. 마밤. 오늘 자꾸 같이 가네요. 오늘 뭐 이상하게 좀 느낌이 아마 좋은데요?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네. 나는 없다. 맞죠?
예. 이거 오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 참나.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오라고 든 이유가 네. 너무 단순한 게 왜? 수면제를 먹으면 네. 뇌를 강제적으로 재우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 강제로 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예,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가만 있어 봐. 그러면 잘 자면 뭐 때문에 수면제 뭐 못 자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면제 약을 먹는 거잖아요. 잘 자는 사람이 수면제를 왜 먹어? 잠이 보약이라고 말이지. 잘 자야지. 어떻게든 자야 보약을 받을 거 아니야. 못 자가지고 맨날 24시간 눈 빼꼼히 뜨고 있으면 이게 못 정신 자는 나간 게 사람이지. 뇌세포가 더 힘들 수도 그래, 있겠는데? 더 네. 어려워지지. 그러다가 수면제라는 약을 때문에 그러면 그 약품 회사들 수면제 약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되나? 빨리 바꿔라. 아니요.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맞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이 아니라, 예.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3, 여기에서. 40년 넘게. 그렇죠. 10년 동안요. 그렇게 하면 오래 복용해서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약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저는 야 그래. 아무래도 어떤 약이든지 우린 네. 사실 오래 먹는 거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다 억지로 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나는 하나는 있어. 다미 네. 씨가 말하는 오래 복용이라고 하면 네. 그거는 수면제로 해결할 게 아니고 다른 걸 해결해야지. 40년 맞긴 동안 한데. 수면제를 먹다마 그게 말이 안 되지. 등산 한번 하고 오면은 아유 꿀잠 잘 수.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산 그거 저 한라산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축구 모르게. 한 두 번 아유, 한 45분짜리 한 힘들죠. 3번 잡아. 기절해요. 다음날 바로 자지. 맞아요. 그날. 아, 그렇긴 자, 하네요. 마지막 팩트 체크. 과연 진짜 팩트는 뭘까요, 선생님? 정답은요? 저는 X를. 맞추셨어요. 빨리 맞췄네. 와. 그 고인범 배우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적극 공감이 됩니다. 방금 네. 사실 연구 결과는 그 O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오래 복용하신 분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이 치매 유병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 올해라는 게 특히 몇 년 정도일까요? 한 5년,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예. 이상.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연구들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들은 진정제 계통입니다. 이제 좀 깔아지게 하는 약들. 근데 제가 X를 든 이유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수면 장애, 불면증 자체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인자라고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 동안에 뇌의 노폐물 아밀로이드가 청소되는 것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이 그 노폐물이 청소가 안 되면 뇌에 이상 단백질이 계속 쌓이고 병이 생기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수면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건 교정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수면제를 과학 복용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수면을 숙면을 못하는 부분들 원인 치료를 해야지. 그걸 약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자. 잘 들어봐. 알겠습니다. 잠 안 자고 맨날 술만 먹고 그렇잖아. 그 시간에 잠을 자란 말이야. 어떻게 그럼 알았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자면 좋은 거예요? 핵심적인 시간은 보통 이제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를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필수적으로.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뇌에서 그런 청소가 많이 활발히 아유, 한참 달릴 때인데. 그 시간을 못 봐요. 아니 한참 이제 또 이 영업 제한이 풀려가지고. 맞아요. 큰일 나. 아유 예.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햇볕 손흥민은 맨날 11시나 한 새벽 한 2시쯤에 꼭 축구를 한다니까. 맞아요. 아 큰일이네 이거. 영국을 내가 가든지 해야지. 근데 골 넣을 때는 기쁘잖아요. 또. 근데 그러면 뭐 잠을 하나도 안 자잖아. 거지. 네. 근데 이런 잠이 안 오잖아 또. 너무 기뻐. 또 이 팩트 맞습니다. 체크를 확실하게 해봤으니까 네. 이제 좀 걱정을 더 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치매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고요. 여기까지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치매하고 뭐 알츠하이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어가 이제 많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치매를 뭐 영어로 하면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이게 뭐가 좀 다른 건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를 떠올리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사실 치매라는 용어는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병들을 다 아우르는 큰 범위의 용어입니다. 네, 그 중에 치매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사실 이제 가장 흔하고 그 치매 중에서는 60에서 70%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이제 흔한 그 원인이면서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랑 증상도 좀 다른가요? 예, 좀 다릅니다. 인지 기능 떨어지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지만 혈관성 치매 때는 초기부터 이제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말이 어눌하거나 그리고 소변 장애, 그 자주 소변이 마렵거나 네. 유실금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동반이 자주 되고요.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에 비해서는 좀 후기에 중기를 지나서 후기로 갈수록 그런 행동이 그 걸음걸이나 이런 데 이상이 생기고요. 그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은 그래서 외견상 보면 그냥 신체적으로 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럼 옛날에 왜 어른들 용어로 뭐 중풍이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사실은 혈관성 치매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 예. 시간 관계상 그 뇌경색이 온 다음에 네. 뇌출혈이 생긴 다음에 인지 기능 장애가 생겼다면 혈관성 치매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이 초기, 아까 뭐 초기 말씀한 증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초기 증상으로 보이다가 그럼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병이 이제 되면 그 기간 이런 것도 뭐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받는 그 순간 병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뇌에서 변화는 그 진단을 받기 한 15년, 20년 전부터 뇌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서서히 뇌의 변성이 심해지고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천천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 후 유병 기간을 보통 10년 이상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알츠하이머 초기에 좀 진행을 늦추거나 그렇지. 예방을 하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예. 알츠하이머 그 치매 초기에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 얻는 이득은 네. 그 이제 증상이 변화되는 거를 억제를 시키진 못하지만 그 말기로 가는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기에 병원에 찾으라고 권유를 하는 그 조기 진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가능한 원인들을 찾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서 뭔가 교정할 수 있는 인자들을 빨리 교정을 하는 게 또 다른 목적입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느냐, 술 때문이냐, 어떤 이유를 잡아면 그걸 막 잡아내면 네. 치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럼 치매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겁을 먹고 못 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있죠.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보통 보면은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들은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네.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바느질 뭐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치매가 좀 덜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알츠하이머 치료의 핵심은 이제 약물 치료고요. 그 초반에 그 처방되는 그 약물들의 두 가지 그 분류를 하면 인지 기능을 증진시키는 약물이 있고요. 다른 분류는 그 이상 행동을 좀 억제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인지 기능 증진시키는 약물들만 처방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불안과 우울이 동반되는 경우 항우울제도 처방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행동을 억제시키는 공격적이면 이런 걸 억제시키는 약물들은 이제 항정신병 약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약물들은 좀 걸음이 느려진다든지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멍해 보인다든지 깔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필요에 따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요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아주 그 파인 그 아주 미세한 그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 미세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 직업 자체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활동을 하는데 또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과 아닌 직업이 좀 유병률이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럼 머리 많이 쓰는 게 좋는겨?
네, 당연히. 이게 뭐 지금 수학 공부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뭐 신문을 읽고 요약을 한다든지 이제 교수님은 그날 늘 대본을 외우시니까 네네 정말 그런 도움이 좋은 되겠네요. 그 메모를 기억을 하는 활동은 굉장히 도움되는 활동입니다. 대본 열심히 외우고 네. 이제 잔머리도 좀 굴려봐야 되겠네. 실제로 이 병원에서는 또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지 또 그 환자분 가족들의 이야기 어떨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1년마다 인지 검사를 받으러 온 안녕하세요. 92세 밥 환자입니다. 드셨어요? 점심. 92세시군요.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양산서에 양산에서 네. 누구하고 드신 거예요? 네. 누구하고 혼자 드셨어요? 한자 무슨 아, 같이 드셨어요? 지금 보시는 거 이 그림 있지, 어머니?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따라서 그려보는 거예요. 아유 관절에도 힘이 없으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라 또 쉽지 않으신 거예요. 아, 본인이 얼마나 맞추고 싶겠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답답하시겠죠. 예. 아이고 참. 어머니, 혹시 며느리가 왔을까요? 맨날 아까 있더나 없네요. 이제 온 사람은 둘이에 그리고 몇째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니? 셋째 며느리. 셋째가 왔어요? 이제 채점하기 시작했나 봐요. 이게 작년보다 부디 떨어지지 않고 유지라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어허. 어머니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셨다고 이야기 계속 하시고 보고. 그러면 지금 모친하고 부친이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고성. 고성에. 거기 만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만나러 가면 되지. 건강 상태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계속 악화가 되면 이게 혈관성이랑 알츠하이머가 혼합형으로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또 혼합형으로도 다르고 올수 있군요. 그 전에도 좀 계속 악화되는 추세고 너무 뭐 식사하고 자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잠이 좀 많아서 약을 좀 낮춘 병력이 있으시거든요. 이력이 있으셔서 약을 지금 이대로 유지합시다. 예. 어머니 인사해야지 쌤한테. 인사하고 갑시다. 인사해야지.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야 점수가 좀 떨어져서 속상하시겠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진짜. 검사 결과는 인지 점수가 조금 낮아서 마음이 좀 갑자기 마음이 좀 아픈데 또 어르신들 또 잘 생활하시니까 좋아지겠죠. 지금처럼만 자식들 다 알아보고 좀 이제 뭐 어머니가 지금 옛날 기억으로 핵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만 가면 되죠. 어머니 지금 94살이니까 100살까지 어머니 건강하게 경로당에서도 재밌게 살고 자식들 내가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100살까지 살 수 있지 우리 어머니 또. 그죠? 100살까지 살고 또 이야기하면 되겠다. 와요 어머니 100살까지 살 수 있지. 그러게요. 아유 바람 꼭 이뤄질 겁니다. 이번엔 80대 남자 환자입니다. 아저씨 걸음걸이가 안 좋아가지고 걸음을 이리 바로 안 걷고 이게 자꾸 옆으로 걸어요. 그래 그 딸내미가 아빠 이상하다. 그런데다가 그럴 찰나에 그냥 이 망상 환영이 보이고 저 일본에 가가 있는 손녀딸이 보인다 하고 그런 증상이 있어갖고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갔었어요. 2018년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혈관성 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시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기억력은 예전에 그냥 옛날보다는 좋아졌고요. 약을 아침에 이래 한 서너 가지 되니까 하나 먹고 너무 잊어먹어. 그러면 또 약 자시세요 이러면 또 약 자시고.
2년 전에 처음 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2년 전에 오셨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좋으신 편인데 이렇게 혈관이 막힌 흔적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혈관성 인지 장애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고지혈증하고 고혈압 조절 잘 하시고 아침 먹고 나가는 게 그냥 일과입니다.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생활 습관 아주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인지 기능이 그래도 작년에 좀 많이 높아졌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대로 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은 지금 이대로 유지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혈관성은 또 좋아지네요. 바람이 있다면 옛날처럼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죠. 친구들을 또 만나러 가고, 예, 좋아졌으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꼭 좋아지실 겁니다. 네. 예.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좀 헤매고 이래가지고 거질로부터 이제 운전도 못하고 아이고, 큰일 날 이어가지고 뻔했네. 이제 내신경 사진 찍고 일단 오늘 있은 일을 내가 생각하지 못해. 오늘 있은 일을. 이분은 2018년도에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처음 받으시고 경과를 추적하던 중에 약은 잘 드셨고요. 2021년도 8월달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제 진단이 되신 그러고 분입니다. 형은 저 사람이 휴대폰은 그 게임 빠지만 그 게임을 자꾸 하는데 그거 괜찮아요. 괜찮긴 해요. 그거 한다고 밤에 안 주무시고 그렇진 않죠? 잠도 보면 합석하다 내가 살리다 보면 잘 자요. 이 점수를 한번 올렸는데 이 점수를 아무리 해도 못 깨겠어요. 그게 최고점인데 저한테 다니신 지가 좀 꽤 이제 오래 되셨는데 4년 언니 두 분이 4일 만에 큰언니는 연세가 많아서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작은 그 바람에 충격이 있는가 그 이야기 또 돌아가셨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친구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거 무시한다고. 친구분들이 왜 무시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예. 알츠하이머 쪽으로 지금 드시는 저것도 그 치료 증상 중에 중에 하나죠. 한 가지를 이번에 용량을 조금 올릴게요. 또 예. 예. 좀 증량하면 요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조절 좀 더 좋지. 예. 네, 안녕하십시오. 저한테 다니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길에서 마주치면 그냥 평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록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주변 이웃의 아주버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치매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좀 더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오랜 기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니까 이렇게 병원을 찾으시면은 이제 교수님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인지가 좀 좋아졌나 따라서 약 처방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니까 약물이 뭐 부작용은 없는 건지 몇 년씩 먹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인지기는 증진시키는 약물들, 처방되는 약물들 대표적인 부작용이 위장장애입니다. 이제 드시는 분들의 한 10% 정도는 구토, 구역, 설사, 소화불량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부작용이 있을 때는 장기간 복용하기 어렵다 판단을 해서 다른 약제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초반에 그렇다가 적응이 되면 이제 그 뒤에는 별 문제 없이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한 분이라도 생기면 가족들 모두가 신경은 정말 곤두서고 뭐 맞아요. 사회생활이나 일도 잘 안 되고 이럴 텐데 가족들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제가 주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실수를 해도 지적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환자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은 사실 가슴이 아프거든요. 당황스럽고 그런 모습이 싫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하려고 교육을 시키는데 엄마 왜 그랬어? 예. 아빠 왜 그러셨어요? 예. 뭐 오늘이 며칠이야 이런 걸 계속 이제 오늘 물어보면서 수요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환자분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당혹감을 느끼고
또는 본인은 맞고 이제 다른 사람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화를 냅니다. 이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되고 이런 이제 감정적인 문제들이 환자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악화시키고 인지 기능에도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떤 당황스러운 현장을 이렇게 봤을 때도 실수를 좀 감싸야 되고 환자의 기분이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은 쉽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 이거는 뭐 내도 우리 외손자 3명하고 같이 놀다 보면 똑같은 거네. 뭐 어린이나 아이나. 네. 나도 어떨 때는 막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뭐가 딱 다치고 이랬을 때 부모가 많이 놀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럼 아이가 더 놀래고. 그러다가 또 잘 놀다가도 보면 막 한 번 빡 소리 지를 때가 있거든. 지적할 때가. 맞아요. 이거는 아이나 뭐 어른이나 치매 환자나 다 똑같이 이런 맞아. 강아지한테도 칭찬하고 화내지 마. 지적해야 되네. 네. 가수들 조심해. 내 아는 가수 중에 한 명은요. 네. 개를 키우다가 개가 한번한테 걔한테 소리 빡 지르다가 목이 가가지고 가수 그만둔 사람. 그게 뭐예요? 아 진짜요? 진짜요? 조심해. 그럼. 정말 이렇게 참는 것도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치매 환자로 나와가지고 막 화도 냈다가 그렇지. 막 도둑으로 물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 가족분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가족에게 유독 화를 내거나 네.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 가족 간에 이렇게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분들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 병의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반 정도로 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날 싫어해서 그러시는 게 예. 아니야. 이건 증상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가족들 마음도 좀 편해지겠네요. 예. 어떤 가족분들은 그 증상을 보고 이거는 왜 그럴까, 이 행동을 왜 했을까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상들은 사실 이유가 없어요. 뇌의 그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거든요. 이제 이런 뇌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 뭐 암에 걸렸다 이러면 우리 그 어떤 암에 좋은 음식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어떤 치매가 진단이 됐을 때는 그 치매에 대해서 가족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지자체나 보건소 뭐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보호자 교육이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일반 그 시중의 서적들에서도 잘 돼 있는 그런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읽어본다든지 또는 이제 영화 중에는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와 더 파더라는 이제 외국 영화인데 그 아주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를 해놓은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 놓은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아마 우리 부모님 왜 그렇게 하지? 우리 부인이 왜 그렇게 하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치매가 왔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가정하에 네. 진행을 좀 늦추고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분명히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첫째는 운동입니다. 역시. 걷기 운동이 기본이고 걷기. 뭐 네. 평소 하던 뭐 요가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헬스라든지 뭐든지 운동은 좋습니다. 이제 그런 운동을 하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의 증상 자체가 무기력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귀찮아서 못하겠다,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산책을 데리고 나가는 하루에 30분, 40분이라도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둘째는 식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 종류 같은 그 정제된 탄수화물 좀 멀리 하시고 이제 콩이나 두부 같은 걸로 단백질 섭취를 하시고 생선도 좋고요. 육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노부부만 사시거나 아니면 노인분만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가정에 보면 여쭤보면은 식사를 거의 때우듯이 드십니다. 뭐 빵 사 드셨다, 뭐 라면 끓여 먹었다, 맞아요, 네. 물에 말아서 그냥 김치랑 먹었다. 이게 때우듯이 드시는 이런 게 영양소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워낙 원인이 다양한 데서 오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전반적으로 교정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 체크 잘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족들과 예. 함께. 아.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죠. 지금 당신이 이야기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하기 힘든 거야. 맞아요. 네, 사- 맞아요. 우리 평소에도 사실 살면서. 규칙적으로 아, 운동하기 참. 쉽지가 맞아요.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맞아요. 진짜 힘든 거야. 참 그 주변에 이제 그냥 걸어가는 것만 봤을 때 그냥 이웃 아주머니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8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나라에서도 이 치매 예방 사업을 참 다양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각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인지기능 건강검진처럼 그 인지 검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검진 이후에 어떤 문제가 감지가 되면 지역의 연계병원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 같은 곳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비록 지금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멈춰져 있지만 운동 프로그램 같은 그런 사업들도 넓게 보면 치매 예방 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이제 선진국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그 노인 인구가 많아서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발생률, 새 환자가 발생하는 발생률은 줄어드는 꺾이는 추세가 그 발표가 됐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그 선진국의 그 지역 사회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 같은 그런 교육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검진이라든지 다양한 치매 예방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분들이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 어느새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퀴즈도 맞추고 상품도 타고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다들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채널 채팅방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퀴즈 우리 다미 씨가 내주시죠. 네, 문제 나갑니다. 알츠하이머는 위험 인자를 줄이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다음 보기 중에서 위험 인자가 아닌 것을 맞추시면 됩니다. 진 씨? 보기 제가 드릴게요. 자, 1번 고혈압, 2번 술, 3번 당뇨병, 4번 운동입니다. 뭔가 딱 하나 건강한 거 하나 딱 있네요. 그죠? 치매는 예방도 생각 외로 가능도 하고 또 이 진행 속도도 약 잘 먹고 꾸준히 건강 관리하면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은 또 안심이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지와 가족들의 사랑이 참 중요한 그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렇게 공개 클리닉 웰 5월에는 알차게 꾸며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건강 정보 가득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